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제가 경악을 했었던 거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국회에서 야당이 돌아 앉아 있고 약속 거부하고 야유해서 안 간다. 이거는 좀 아니다. 대통령이 국회 가는 게 의무는 아니다. 그러니까 가셔야죠, 대통령님. 그러니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야당이 돌아 앉아 있고 악수 거부하고 야유한다. 그거 민주당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씩 웃으시면서 악수 청하고, 그럼 악수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욕을 먹겠어요? 민주당이 욕을 먹겠어요? 민주당이 욕을 먹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뭘 삽질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어도 그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 앉아 있고 약수 거부하면 민주당이 욕먹는 거라고요. 스트레스는 좀 받으시겠지만 정무적으로 웃으면서 가서 걔네들을 상대해 주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 일이에요. 그거를 삔또상해서 이거는 아니라서 안 가요. 그러면 우리가 삐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안 가요. 아이고 내 뒷골이야. 나 거기서부터 일단 삔또가 이렇게, 삔또가 아니라 이 양반이 그런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부인의 조언이 국정농단이다. 국어사전 다시 정리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통령님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무맥락이 아니에요. 맥락이 있어요. 명태균의 녹취록.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여사님은 SNS가 아니라 텔레그램이 문제거든요. 그 여사님하고 텔레그램 한 게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이명수 텔레그램의 엔드 플러스, 그리고 최재형의 몰카, 그리고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의 녹취록, 그리고 텔레그램 캡처, 요번에 명태균도 계속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것들에 대한 입장 설명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 사과나 변명, 기타 등 입장 표명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로 퉁쳐서 뭐라고 했냐? 김건희 여사는 순진한 면이 있어서, 그래 내가 보고, 그래 순진한 면이 있어. 그래서 순진한 면이 있어서 당했다. 지금 당하면 괜찮아? 당하면, 아니 최재형 목사 같은, 그러니까 우리 보수 내부에서 있다가 벌어진 일이면 그러면 이 푼수떼기들 이러고 말겠는데, 순진하고 푼수라 이러겠는데, 그게 최재형 목사, 그 주사파 목사를 상대하거나 서울의 소리를 상대하는 게 그게 그냥 순진해서 푼수해서 당했다라고 퉁칠 얘기야 이게? 그리고 지금 명태균 관련돼서도 그거는 본인도, 그거는 이명수와 최재형은 김건희의 솔풀이라고 봐. 솔풀이라고 보는데, 명태균은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의 듀오였어. 이거는 대통령도 본인이 남 얘기하듯이 김건희가 순진해서라고 퉁칠 수 있지가 않아. 명태균은 기전에 이명수 최재형은 김건희의 솔풀이었지만, 요번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의 듀오야. 녹취가 나와버렸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순진해서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 거라고. 아내로서의 조언을 국정농단화하는 거, 그거는 맞지 않나. 이거는 지금 사태에 적합한 말이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또 웃겨. 공천주란 얘기는 안 했지만 누구 공천져라 얘기할 수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이다. 그거는 해석입니다. 대통령님이 원하는 해석이죠. 공천져라 얘기할 수 있고, 그거는 외압이 아니라 의견. 내가 의견을 했어. 근데 보통 있잖아요, 대통령님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대통령은 평소에 사람들을 윽박지르잖아. 윽박지르고 욕하고, 사람들한테, 밑에 있는 용산 사람들 멘탈 털리게 하고, 그 밑에 있는 친윤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몇몇 완전히 뭐 해줘야 욕을 안 하시잖아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 일십하고 삐지고 욕하고
그런 스타일의 분이 내가 말하는 건 얘들아 의견이야. 지위는 대통령의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인데 내가 말한 건 의견이었지 얘들아. 이게 외압이었냐 이 새끼들아. 네 의견입니다. 이게 지록이마야 지록이마. 그러니까 내가 의견이라고 아니면 다들 의견이라고 해라. 이건 지록이마라고요 대통령님아. 그리고 그 다음에 나 오늘 코미디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그렇다. 앙금이 다 있어. 오래 하셨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그 말에 대통령님 본인 정치 오래 하셨어요?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그렇다. 앙금이 다 있다.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은 이유도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정치하던 인간들은 이해관계가 있고 갚아야 될 게 있고 부채관계 있고 누구 챙겨주고 누구 챙겨줘야 되고 이런 관계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랬잖아요. 나는 정치적 부채가 없어. 그래서 정치 신인이라 대통령으로 만들어놨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 명태균 뭐 이런 사람들 나오고 녹취 나오고 이러는데 다 앙금이 있어.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그렇게 앙금이 있어. 정치를 한 20년 30년 하신 대통령 같이 얘기를 해. 하긴 이 똥 폼을 보면 오래된 대통령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3년밖에 안 되셨어요. 3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다 그래요. 앙금이 있어요. 정치 오래 한 사람이 그렇게 앙금을 관리를 못하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재밌는 거, 선거운동한 때 잠든 사이에 아내가 밤새 내 폰으로 문자 답변을 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체리따봉은 그러면은 윤석열이 날린 거야 김건희가 날린 거야? 응?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폰을 열어봤지. 그러면 대통령 폰을 열어서 폰 내에 있는 문자 답변 기능만 있어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카카오톡이 됐건 텔레그램이 됐건 문자 메시지가 됐건 대통령이 통화 내역이 됐건 대통령이 통화하고 다 지우지 않는 이상 김건희 여사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잠잘 때 여기서 보세요. 잠든 사이에 아내가 내 폰으로 대신 문자했다. 저 김건희입니다 라고 밝히고 문자를 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때 김건희 여사가 보내는 문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는 문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일일이 저 김건희입니다. 대통령님이 주무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려요 했겠어요? 사람들은 다 이거 대통령이 답변하는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곧 대통령이 잠들면 부인이 후보 내지는 대통령 대행했네? 아니 이게 이거 뒷골이 잡히는 거야. 와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님? 그러면 지금 대통령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 내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한테 문자 받았던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삔또상한 사람이 한둘이 생기겠어? 그래서 내가 저거 보면서 어머 신나를 붓네? 불이 났는데 불 꺼야 돼 그러면서 이거 액체지 그러면서 신나를 붓네. 이야.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아내 휴대폰을 그러니까 텔레그램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폰을 들여다볼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폰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야, 두 부부관계에서 내가 아까 이제 듣다가 말려 누가 좀 말려 이거 이거 누가 좀 말려라 이거. 응? 지금 제가 이게 오늘 기자회견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멘탈이 날아가서 지랄하는 데서 무맥락이 유재일 너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멘탈이 나갔니? 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사는 밤새도록 대통령이 잠에 들면 대통령 핸드폰을 열고 비밀번호는 기본적으로 알다는 얘기죠. 일일이 내 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아주 세상에다가 그걸 광고를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런데 김건희 폰을 열 수는 없어요. 김건희가 텔레그램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야, 이걸 지금 해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래놓고서 하는 말, 아내가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했다. 그 아내가 조언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사과를 하라는 이런 좋은 행동을 하라고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내 괜찮은 아내죠. 으악, 잘못 알려진 것도 많다. 그렇지, 잘못 알려진 것도 많아. 그 잘못 알려진 것도 저도 알아요. 저는 나름 알아. 두 사람이 억울한 것도 알아. 근데 억울한 게 있겠지. 그런데 그 억울한 것도 다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그래 그때 그런 소문들이 저 둘 하는 꼴하지 보니까 그랬을 개연성이 높겠다라고 스스로들 그걸 확인시켜주는 인터뷰를 하고 있어. 이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이거는 그거는 맞는데 이건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해지지.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 너도 김건희랑 텔레했냐? 이제 두 사람을 디펜스 해주는 사람들마저 비선이냐? 국정농단이냐? 뭐 이런 거에 휘말리게 생겼어. 야, 여기서는 그냥 쉴 듯 쳐주지 않고 아가를 다 닫아야 되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야. 왜?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우군으로 행동할 사람들의 입지 자체를 스스로 폭파시키는 거라고 지금. 아내가 사과를 제대로 잘못 알려진 것도 많다. 그러고 간에 그 다음 얘기가 어쨌든 간에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국민들이 속상해하니 사과합니다. 이게 사과야? 진솔한 맥락, 사과의 맥락. 어쨌든 간에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속상해하니 사과합니다. 원인이 국민들이 속상해하느냐 하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뭘 잘못했지? 어쨌든 간에 속상해 하신다니 사과드립니다. 허허허, 이거는 사과 연맥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지율 관련돼서 수치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수치라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면 이 지지율 18% 막 17%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해석하시냐? 이 수치 해석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 국민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 하락을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절제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얼마나 아꼈으면 실망이 크겠냐. 지지율이 낮은 게 대구 경북의 지지율까지 낮은데 그 대구 경북은 자기를 지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이 큰 거다. 그래서 대구도 평균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는 거다. 방점은 뭐에 찍혀 있냐?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아낀 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니 저를 이렇게 지지율 낮은 지지율을 질달해 주시는 건군요. 어버이의 사랑, 대구 경북 어르신들의 저의 정권에 대한 사랑으로 알겠습니다. 환장하네. 환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서 트럼프 당선되면 특히 유럽이 근심이 많고 아시아에도 아시아에서도 걱정하는 지도자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남은 임기를 보면 나머지 임기 동안에 상대해야 될 미국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님. 유럽이 근심이 많고 맞는 얘기야. 유럽에 근심하는 지도자 많아. 아시아에도 걱정하는 지도자가 많아. 근데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얘기예요? 기자회견에서?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심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잘 지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정도로 해야지 아시아에서도 걱정하는 지도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왜 본인 피셜로 얘기를 해. 거기다가 지인들이 어저께 트럼프 번호 달래서 줬다. 내가 이거 길을 의심했어. 내가 그 길을 의심했다고. 저 대통령 전화번호 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전화번호 아는데 여기서 지금 구독자들이 윤석열 전화번호 내놔봐 그러면 제가 줘도 돼요? 내가 이건 여러분 제가 귓구녕을 잘못 들었다고 의심을 했어요. 이거는 설마 잘못 들었을 거야. 지인들이 어제 트럼프 전화번호 달래서 줬다. 이거는 내 귓구멍으로 잘못 들었을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듣고 헛소리하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나는 정말 이걸 미국 대통령 전화번호를 막 줘 지인들한테. 와,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반도체 수출은 중저가 시장에 있어 중국의 경제가 잘 돼야 우리도 수출로 인해서 국민들이 좀 더 따뜻함을 늘릴 수 있다. 그 문제를 잘 해보겠다. 뭘 어떻게 잘 해보겠다는 거야? 여기서 중국의 경제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이런 멘트를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안 되는 게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서 라고 하면서 이런 멘트를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친다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미중 패권 갈등이 한 가운데인데 이것도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절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어. 그리고 동해 시추 관련돼서 되기만 하면 수천조 나오는 것. 되기만 하면 수천조 나오는 것. 그런 장삼이사도 이렇게 되면 좋지. 되면 좋아. 이 정권 내에 나와요? 아니잖아. 2년 나머지 시간 내에 뭐 나오고 뭐 그래요? 아니잖아. 그리고 그게 나온다고 지지율하고 뭔 상관이 있을 것 같고 전국 운영에 뭔 상관이 있을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그냥 그때 SBS 나빴죠. SBS 나빴죠가 뭐냐면 그때 이제 대통령님이 되기만 하면 수천조 나올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대통령이 SBS에서 이렇게 공무원들 이렇게 돌렸거든요. 표정. 대통령 공무원들 표정. 야, SBS 카메라맨들 나빴죠. 표정에서 썩은 표정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썩은 표정을 보여주고 있어. 진짜 오늘 그 한마디가 대통령님의 한마디가 진짜 주옥 같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평론회 오늘 그 기자회견에 대한 제 소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